안녕하세요. 식소나 미카엘입니다. 식서! 오늘은 진짜 간단 명료하게 딱 떠들어보고 딱 사라질게요. 왜냐면은 오늘은 카테고리도 안 나눴어. 미리 그래도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카테고리라도 이렇게 아이패드에다가 소제목처럼 이렇게 단락을 만들어서 떠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냥 뭔가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하고 싶어갖고 오랜만에, 그래서 그냥 편하게 무슨 뭐 본론만 말하고 가세요, 팩트만 알려주세요, 지루해요, 딴 얘기가 많아요, 뭐 이런 댓글들이 한 간혹 가뭄에 콩나듯 하나씩 달리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구독자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런 분들 이제 더 간단 명료한 그런 영상을 보러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식물 키우는 잡서라는 채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확하고 팩트에 딱 맞는 그냥 딱 정보만 얻으실 거면은 논문이나 아니면은 서적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학술 서적을. 왜냐면 저는 이거는 사실 예능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재미로 보시는 거잖아. 맞죠? 봐봐, 비주얼을 봐봐. 이게 지금 교육 비주얼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가끔 그 저보고 친애하는 구독자분들 중에 저는 이제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과 식친이에요, 식친. 우린 친구잖아. 우린 그냥 친구야. 같이 식물 키우는, 여러분이랑 저랑 쭉 가기로 했잖아요, 길게. 그런 사이기 때문에. 봐봐, 벌써 지금 잡소리 길지. 괜찮아, 이게 우리 스타일이니까. 어쨌든 오늘은 화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대로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하는데, 화분 뭐가 좋다, 어떤 화분이 좋다, 이런 걸 설명하려고요. 이야기를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훌륭한 다른 유튜버 분들 걸 제가 잠깐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 근데 보면은 뭐 화분의 종류, 연질분, 뭐 어떤 분 하고 그 화분을 이렇게 하나씩 다 보여주면서 장단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고요. 저는 영상 너무 길어지는 거 원치 않고 항상 짧게 찍을 노력을 하는데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어쨌건 짧게 찍고 사라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지향을 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지만, 오늘 정말 그런 건 다 차치하고 그냥,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장단점 그거 얘기해서 뭐 어차피 다 아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화분 자체의 원리, 화분이 가지는 기능, 어떤 게 중요한가, 어떤 걸 보고 골라야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볼게요. 화분에 대한 개념, 화분은 뭘까? 뭐 이런 건 뭐 교과서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화분은 식물에게 있어서 그냥 땅이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몸을 지탱하고 물을 마시고 양분을 먹고 숨을 쉬고 그런 집이고, 그것이 땅이다. 얘네들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옮겨와서 우리 이런 식물 테이블에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여기가 화분이 땅인 거야. 얘들이 살아갈 아주 기본적이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 그런 거예요. 단지 그냥 식물을 담아놓는 그릇, 그런 그릇쯤으로 생각하시면 식물 건강하게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화분에 대한 접근 방식, 개념에 따라서 식물을 잘 키우고 못 키우고가 크게 달라져요. 식물을 키우는 수억 명의 사람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단지 미적 기준으로만 화분을 고르는 사람이 대략 87.1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화분이 가지는 필요성과 용도, 기능적 중요성, 그런 게 첫째가 돼야 되고, 미적 기준은 무조건 그 다음입니다. 기능적 원리를 모르면 그냥 겉으로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뭐 색깔이 어떻고 그런 것만 따지고, 그런 것 때문에 화분을 구입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죠. 매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화분을 잘못 선택하면 식물이 죽거든요. 네, 좀 안 좋고 좀 덜 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죽어요, 잘못하면. 오늘 이 기본 편에서는 식물 생장의 포커스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화분의 예술적 관점과 거기에 대한 가치,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좀 더 심화 단계 때 영상을 찍을 때 한번 떠들어 볼게요. 특히 화분의 정점인 화기, 도자기, 세라믹,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주 리스펙트하는 작가분 만나가지고 뭐 같이 영상을 찍어본다던가 그래 보려고요. 그냥 지금 마음만 어렴풋한 그런 계획만 떠올리고 있어요. 근데 작가라고 부르면 또 싫어할 것 같아, 그분은. 도공? 여튼 화분은 식물의 집이자 땅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들어가서 화분은 뿌리를 키우는 공간이고 땅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와 과습에 대한 그 메커니즘은 제가 따로 과습에 대해서 다뤘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또 특별히 더 얘기하진 않겠고, 여튼 화분은 뿌리를 키우는 공간이다. 그래서 뿌리가 잘 자라고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 또한 화분은 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담고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좋은 화분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용토가 무조건 중요하다. 용토가 첫째다. 화분 얘기하기로 하고선 용토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좀 벙찌겠죠, 그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 땅의 흙 상태가 좋아야지 식물 잘 살지. 근데 여기서 화분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그 좋은 흙이 빨리 완전 쇳떡발의 흙으로 만들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화분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화분을 잘 골라서 좋은 흙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는 좋은 용토로 잘 식재를 해야 되지만,
화분도 그 좋은 용토가 유지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분의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 화분이나 쓸 게 아니라. 따라서 거두절미하고 화분을 고르실 때는 뭘 보냐? 밑에 구멍을 보세요. 화분 바닥 구멍. 여기는 물구멍이라고 불리지만 단지 물만 빠지는 그런 역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도 빠지고 공기도 통해요. 우리가 식물한테 물을 주면은 중력수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물이 타고 내려가는 거야, 밑으로. 물을 준 뒤에 물을 아래로 내려가서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 중력수 배출은 우리가 관주할 때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용토가 필요한 만큼 물을 머금고 그 나머지 잉여물들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력수가 충분히 내려와서 빠져나가면 이제 비로소 식물에게 딱 필요한 그 수분을 용토가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죠. 그걸로 식물이 이제 그 물의 영양분을 녹여서 같이 이제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분도 섭취하고 뿌리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통기성 좋은 흙을 쓰고 배수력이 좋은 흙을 쓰고 보수력도 적당히 좋은 흙을 쓰고 그래서 좋은 용토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 물구멍이 작으면 물을 적게 주면 되잖아. 잉여 수분 없게 딱 정량 맞춰갖고 무게 재서 주면 되잖아 라고 하실 수 있어. 일부에서 소위 그런 정량 관주법 이런 걸 추천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하지만 그에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자세히 다뤘었죠. 식물 물 주는 방법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구멍으로는 잉여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관주 때 제공되는 그 물에 그 화분 속에 있던 유해가스, 염류 그런 것들도 물에 용해가 돼서 함께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씻어낸다는 느낌이지. 그리고 또한 그 관주 때 아니더라도 평소 유지될 때도 화분 아랫면으로 공기가 드나들기 좋습니다. 통기성이 좋아지는 거죠. 따라서 화분을 고르실 때는 물구멍을 꼭 체크하시라. 이런 화분들 보면은 물구멍이 엄청 크죠. 여러분들 평소에 보시던 화분들, 토분들 보면 구멍이 되게 조그만 애들 많잖아요. 근데 얘는 화분의 구멍이 크죠. 이렇게 물구멍이 큰 화분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랑 상통하는 부분이자 추가적으로 보실 부분이 굽이에요. 화분의 다리죠. 이 굽다리가 높은 게 좋습니다. 굽다리 아시죠? 이 바닥면에서 올라온 이 다리, 이걸 굽다리라고 그래요. 굽이라고 그래요. 요 굽이 높은 걸수록 좋아요. 그래야 물이 잘 빠져나가고 바닥면에 밀착이 없으니까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아지고. 제 아무리 식재할 때 그 통기성 좋은 용토 그리고 아래쪽에 뭐 배수층이라고 그래갖고 휴가토를 아무리 깔아도 그 휴가토 자체가 상해요. 뭐 도움은 분명 되지만 배수층을 까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화분 자체에 이 굽다리 넓은 물구멍 이래야지 공기가 드나들기 쉽습니다. 그 배수층도 적절하게 마를 수가 있고 중력수로 인해서 물은 계속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모인단 말이에요, 물이. 그게 그냥 바닥에 밀착돼 있고 통기성이 부족해버리면은 휴가토건 밑에 배수층을 뭘 깔건 그 휴가토마저도 상하고 썩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들 보면은 식물에게 제일 좋은 화분은 토분이다. 그러면서 이게 식물에 좋은 화분을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토분이 최고고 그 다음 이제 옹기 화분, 그 다음 플라스틱분, 풀분, 그리고 뭐 유약 도자기분, 유약 바른 거 이런 것들 그런 건 최악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써있는 글들도 많이 봤고 눈에만 이쁘지 유약분을 쓰면 식물한테는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화분이 숨을 못 쉬거든요. 막 이렇게 써있더라고.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토분이라는 명칭도 사실은 좀 애매해. 근데 이건 나중에 다룰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심지어 토분에 키우면 안 죽는다. 식물 죽이시는 분들 토분에 키우세요. 그러면 과습도 발생 안 하고 식물 절대 안 죽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까지도 내가 봤어. 그렇게 토분 예찬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개인 취향이면은 뭐 존중할 수 있어. 근데 토분이 절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토분에다가 식물을 심으면 안 죽는다. 이런 거는 좀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안타깝죠. 왜냐?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아닌지. 토분이든 옹기분이든 풀분이든 유약분이든 사실상 그 재질 자체의 차이는 그렇게 막 식물이 죽고 살 정도의 유의미한 정도의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요거는 유약분이죠. 그래서 번쩍번쩍합니다. 유약분이라. 근데 보세요. 물구멍 엄청 크죠, 얘는 더 크죠. 이거는 동남아 팥인데 제가 원래 동남아 팥을 그렇게까지는 안 좋아해요. 요즘에 동남아 팥들도 막 인기가 많고 뭐 많이 유통되는 것 같긴 하는데 저는 뭐 어쩌다 이게 초반에 너무 좋은 가격으로 제가 친애하는 아가베 샵 사장님이 그 당시는 이제 민간인이었지. 그분이 사장님이 아니었다고. 그분이 공부하실 때 같이 제가 얻어 타서 주문했던 화분인데 모양이 이뻐갖고. 그리고 유약분이라 전 유약분 좋아하거든요. 얘도 물구멍 엄청 크죠. 유약분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분이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과습이 안 온다고. 소위 토분이라고 부르는 유약 없이 그러니까 초벌구이한 거 테라코타죠. 걔네들은 그냥 흙이 굳은 채로 구워진 거예요. 미세기공이 많습니다, 정말로. 예. 그리고 이 용토에 머금은 수분이 배어들죠. 물을 주면은 화분 자체가 다 젖는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그 미세기공으로 흙 속에 있는 물도 다 얘네들이 배어 먹어서 밖으로 증발시키니까. 그래서 마르는 속도가 빨라요. 네, 팩트입니다.
물 정말 빨리 잘 말라요. 그래서 과습에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 과습은 물이 많으니까 생긴다고 대부분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제가 저번 편에 다뤘었죠. 모든 그 과습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라고. 첫 단추가 중요한데 말이죠. 내부 흙이 더 빨리 말라요. 맞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중력수가 아래로 빠져나가면 영토에 적당히 머금는다. 그 적당히 머금은 수분으로 식물이 먹고 산다고요. 근데 토분의 대부분,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태리 토분, 독일 토분 이런 거, 바닥에 물구멍이 엄청 작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굽다리도 거의 없어. 아주 낮거나 없어. 그래서 화분 자체가 위로 증발이 잘 되고 건조가 잘 된다고 해도 아랫부분은 늘 과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물은 아래로 모이는데 정작 물구멍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통기성도 부족하니까 아래쪽은. 그래서 아래쪽에 물은 많이 계속 모이고 아래쪽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중상부는 적당한 수분을 머금은 상태여야 되는데 거긴 또 증발이 너무 빠르죠. 증발이 너무 빠른 거야. 겉에 베어서 물 수분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토분들의 경우 그 윗부분에서 흙 체크해갖고 말랐네, 건조해졌네, 그 흙의 마른 정도를 파악하고 물을 줘버리면 이상하게 뿌리가 썩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분명 계시다니까. 톱은 정말 위에서 흙 다 말려서 물을 줬는데 나중에 뿌리가 무르고 썩었어. 과습 때문에. 왜냐면 지상부는 빨리 마르고 밑에는 축축하니까. 물구멍이 너무 작고 굽다리도 없어서 밀착돼 있으니까. 화분 구조의 기본은요, 상부는 촉촉하고 하부는 잘 마르게 그렇게 구성하는 게 기본의 기본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그냥 기본이에요. 그게 용토 구성과 식재 배합의 기본입니다. 이게 홈가드닝에선 잘 안 다뤄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농업 관련자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농사 지을 때는 화분에 특화되어 있는 그 개념이 아니라 땅, 농지, 노지, 그 흙을 생각하기 때문에 밭흙,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화분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농업 관련 공부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런 홈가드닝, 인도어 가드닝에 대한 정보를 주실 때는 뭐 식물을 상토 100%에 심어라, 그런 게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추천하시는 경우까지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에요. 상토 100%는. 그거는 우리 꽉 막혀있는 이 화분 안에서 결코 식물한테 좋을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 이 분해서 식물을 배양하는 건 오히려 농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분재 쪽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튼 화분의 분속 수분 밸런스 정말 중요합니다. 상부는 촉촉하게, 아래쪽은 빨리 마르게, 촉촉 잘 마르는 구조로 돼 있어야 돼요. 중상부는 촉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큰 입자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은 입자. 이게 기본 식재입니다. 뭐 그냥 여러분 식물 오래 키우신 분들, 분재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면 이건 기본의 기본이에요. 분갈이 아주 기본. 우리 지질도 똑같아요. 우리 땅도 어쨌건 토양도 똑같은데 아래로 갈수록 잘 마르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물은 아래로 중력수가 몰리기 때문에 위에가 잘 머금고 있어줘야 되거든. 슬립분들 많이 쓰시죠 여러분. 슬립분이 왜 상부에는 구멍들을 안 내놓고 밑에 부분만 슬릿을 내놨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